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 제일 바쁜데 힘들다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든 해내는데 정작 부탁을 하는 건 죽어도 못 합니다. 밥도 혼자 잘 먹고 문제도 혼자 잘 풀고 그러면서도 어쩐지 늘 혼자입니다. 이 사람들 강한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혼자인 게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X세대의 뇌와 심리에 새겨진 생존의 흔적. 끝까지 보시면 아마 당신 옆에 그 사람이 혹은 거울 속 당신 자신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X세대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 꺼내기. 아직 손이 작아서 잘 돌아가지 않는 자물쇠를 두 손으로 꽉 쥐고 끙끙대며 열던 그 기억.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안은 늘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8살, 9살 아이가 혼자 가스레인지를 켜고 라면을 끓여 저녁을 때우던 시절. 우리 사회는 이들을 열쇠 아동 혹은 레치키 키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심리학 교과서대로라면 이건 트라우마가 되어야 합니다. 방치된 아이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방치됐던 이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조직의 허리를 가장 단단하게 떠받치는 세대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힘든 게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고난이 반복될 때 뇌는 어차피 해도 안 되라는 회로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죠. X세대의 고난은 달랐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이면 실제로 배가 불렀습니다. 혼자 숙제를 끝내면 학교에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하면 됐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면 세상이 반응한다는 믿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해냈다는 경험이 매일 쌓이면서 그들의 뇌에는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방법을 찾는 근육이 새겨졌습니다. 적막했지만 역설적으로 완벽한 훈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X세대 앞에 세상은 잔인한 장난을 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들어가면 끝이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곧바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주저앉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고 믿었던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걸 20대의 눈으로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X세대는 아주 독특한 심리 필터를 갖게 됩니다. 이름하여 건강한 냉소. 시스템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영원한 약속 같은 건 없다. 믿을 건 내 실력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통제 소재라고 합니다. 삶의 결과가 외부의 운이나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달렸다고 믿는 성향이죠.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내적 통제 소재가 강한 사람일수록 직업적 성취가 높고 스트레스에 더 강하며 위기 상황에서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개의 직업 갖기, 수입 다각화, 끊임없는 자기개발, 그 원조가 사실 X세대입니다. 다만 목적이 달랐습니다. 지금 세대에게 그것이 자아 실현의 수단이라면 X세대에게 그것은 시스템 붕괴 이후를 대비한 처절한 생존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X세대에게는 아무도 얘기 안 해준 세 번째 무기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손으로 편지를 써본 적도 있고 삐삐 번호를 외워서 공중전화로 연락해 본 적도 있으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챗GPT를 업무에 써먹는 사람. 이게 얼마나 희귀한 존재인지. 인류 역사상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완전히 몸으로 익힌 세대는 X세대가 유일합니다. 이전 세대는 디지털을 끝내 낯설어 했고 MZ세대는 아날로그를 경험조차 못했습니다. X세대만이 두 세계의 언어를 동시에 구사합니다. 이게 조직에서 어떤 의미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꼰대 같은 지시를 아래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하고 거꾸로 아래 세대의 요구와 감각을 윗선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는 역할. 이 번역 노동을 가장 조용히 하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X세대입니다. 주목받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빠지는 순간 조직이 흔들립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중장년기의 핵심 과제로 생성감을 꼽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단계를 넘어 다음 세대를 이끌고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려는 욕구. X세대는 이 생성감을 어쩌면 스스로도 모르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무대가 돌아가게 만드는 무대 뒤의 연출. 그런데 이 강철 같은 유능함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균열이 하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기다려봤지만 아무도 안 왔으니까 뇌가 학습해버린 겁니다. 기다리는 건 의미 없다고.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독립이라고 합니다. 번아웃이 와도 X세대의 탈진은 조용합니다. 티도 안 내면서 옵니다.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게 금기처럼 느껴집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지는 것 같고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사회적 교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평생 주는 역할만 해온 사람은 누군가에게 받는 것 자체를 심한 부채감으로 느낍니다. 받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연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무려 80년 이상, 700명 이상의 삶을 추적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건강도 재력도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특히 중장년기에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도 느리고 신체 건강도 오래 유지됐습니다. X세대가 가장 잘 못하는 것. 바로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X세대라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강한 건 강해지고 싶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남으려 했을 뿐인데 어느새 그게 강함이 됐을 뿐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던 그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며 노을을 보던 그 아이는 이제 충분히 많은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잠깐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목에 걸린 그 무거운 열쇠를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면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딱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요즘 어때요? 많이 힘들죠?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말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밀레니얼 세대는 탈진과 완벽주의의 덫에 유독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 X세대 영상 보고 우리 부모님 이야기라고 느끼셨다면 다음 영상은 당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나 10세 아이였어요. 혹은 우리 부모님 얘기네요.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유치한 심리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